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 SK, 현대차를 포함한 재계서열 1위부터 7위까지의 총수들을 용산으로 긴급 호출했습니다. 명분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 뉴스는 앵무새처럼 떠들어댑니다. 대기업들이 협조하기로 했다. 이제 환율은 1480원 아래로 안정될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결단이다. 여러분, 뉴스의 헤드라인은 무조건 믿는 것보단 의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이 긴급 호출, 진짜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의 달러 금고가 비어가고 있다. 국가가 가진 방패가 뚫리니 이제 기업의 지갑을 털어서라도 막아보겠다는 사실상의 SOS 신호이자 처절한 자백입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1400원과 1480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20원만 더 오르면 1500원,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이 뚫리는 순간 대한민국 원화는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취급을 받으며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이탈, 즉 엑소더스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저는 정부와 언론이 감추고 있는 이 회동의 섬뜩한 이면을 해부하려 합니다. 왜 정부는 기업을 불렀는지, 기업들은 왜 웃으면서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쇼가 끝난 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냉혹한 팩트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외환보유고의 허상과 1480원의 의미. 먼저 숫자의 본질부터 짚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한국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나 있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국은행 장부에 적힌 4천억 달러, 그게 전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중 상당수는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채권이거나 다른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2025년 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환율 방어하겠다고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파는 순간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보편 관세 폭탄을 때릴 명분을 얻게 됩니다. 즉 정부의 곳간에 달러가 있어도 함부로 꺼내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관치입니다. 내 돈은 못 쓰겠으니 삼성, 현대차 너희가 수출해서 벌어놓은 달러 좀 풀어라. 이걸 고급 용어로 자본 리쇼어링 압박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언어로 번역하면 기업 팔 비틀기입니다. 1480원.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경고음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권력의 힘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업의 딜레마. 애국인가 생존인가? 그렇다면 불려간 7대 기업 총수들은 흔쾌히 달러를 풀까요? 카메라 앞에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하지만 회사로 돌아가면 재무팀장 불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용만 해. 절대 주력 자금은 건드리지 마. 왜냐고요? 지금 기업들에게 달러는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산소호흡기입니다. 3가지 이유로 설명해드립니다. 첫째, 기술 전쟁의 총알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TSMC 추격하고 AI 반도체 수율 잡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ASML 노광장비, 미국산 소재들 전부 뭘로 결제합니까? 100% 달러입니다. 지금 정부 말 듣고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내년에 장비값 결제할 때 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그 환차손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의 영업이익 쇼크로 돌아오고 주가는 더 박살날 겁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이게 바로 배임입니다. 둘째,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현대차그룹 지금 미국 관세 위협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고 미국 정부에 잘 보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달러를 빼돌린다? 미국 상무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너희 한국 기업들 미국에서 돈 벌어서 본국으로 다 빼가네? 관세 더 맞아라. 이런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부채 상환 압박입니다. SK나 롯데, 한화 등은 에너지 전환과 신사업 투자로 막대한 외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달러 현금성 자산은 부도 위험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고 회사의 생존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올 결론은 뻔합니다. 찔끔찔끔 푼다. 시장에 임팩트를 줄 만큼 대규모 물량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오늘 회동의 약발은 아주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개미들을 위한 행동 강령, 위기를 기회로. 자,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이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제가 투자자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정립에 참고만 하십시오. 첫째, 코스피 4000포인트의 성격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면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보면 환율 1480원 때문에 달러 환산 수익률은 지수 상승분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급등을 추격 매수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즉 비중 조절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은 훌륭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환율의 일시적 안정세 활용입니다. 오늘 기업 회동의 효과로 환율이 잠시 1,450원대까지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선 환율이 잡혔다고 안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분석했듯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 이 안정세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 기간을 달러 자산 편입을 고민하는 시기로 삼겠습니다. 원화 자산에만 100% 노출된 포트폴리오는 지금 같은 환율 변동성 장세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미국 채권 ETF 등으로 분산하는 통화 다변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착시를 경계하십시오. 반도체 등 특정 섹터의 호황이 만들어낸 지수 착시 해소가 펀더멘털이 약한 내수주나 소형주까지 덩달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할 때는 철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환율 효과를 방어할 수 있는 기업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압축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사상 모든 버블의 꼭대기는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4,000포인트는 축포가 아니라 탈출하라는 경보음입니다. 국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애국심을 호소합니다. 금을 모으라고 하고 국산품을 쓰라고 하고 원화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냉혹합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고 오직 수익률과 안전만을 따릅니다. 오늘 대통령의 호출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제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부가 달러를 팔라고 애원할 때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달러를 사야 할 가장 안전하고 싼 타이밍이라는 사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1,500원 시대, 나아가 1,600원 시대의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공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